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 새벽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스날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에버튼의 텐백에 고전하며 무승부에 그쳤다. 챔스 모나코전 완승을 비롯해 메뉴를 제압하는 등 최근 분위기가 좋았는데 연승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참가 중인 모든 대회에서 안정적인 상위권 순위를 유지하며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웨데고르를 중심으로 데클란 라이스와 메리노 등 EPL 최고의 중원이 경기를 완벽하게 지휘 중이다. 이어서 팰리스는 리그 상위권 팀인 빌라를 잡고 리그컵 8강에 올랐다. 리그에서는 다소 아쉬운 15위에 처져 있지만 지난 주말 브라이튼 원정 완승을 따내는 등 분위기가 좋다. 제퍼슨 레르마의 파트너인 휴즈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고 이스마일라 사레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고 있다. 같은 런던 연고의 팀 상대로 팰리스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 할 것이다. 브라이튼을 완파하는 등 기세도 좋다. 그러나 아스날 상대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이스와 메리노의 중원 장악 속에 점차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사카와 하베르츠, 트로사르 등이 기회를 노릴 아스날이 승리하고 준결승으로 갈 것이다. 아스날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뉴캐슬 대 브렌트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캐슬은 리그 2위인 첼시를 잡고 리그컵 8강에 올라왔다. 지난 시즌 부진으로 인해 유럽 대항전 출전에 실패했기에 리그 외에 리그컵과 FA컵에만 참여 중이기에 8강에 오른 이 대회에 대한 의지가 크다. 브렌트포드 상대로는 최근 원정에서 패했기에 리벤지 의사도 분명하다. 지난 주말 레스터 상대로 머피의 멀티골과 이삭의 추가골 등으로 승리했기에 좋은 분위기에서 경기에 나선다. 이어서 브렌트포드는 리그 1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반 토니가 떠났음에도 상위권과 승점 차이가 크지 않고 리그컵 8강에 오르는 등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 첼시에 패하긴 했지만 분위기를 쉽게 내주지 않았고 네르고르와 담스고르 등 덴마크 국대 출신 중앙 미드필더진의 활약도 꾸준하다. 브렌트포드가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승리한 건 분명하지만 기세가 오른 팀 원정은 부담이 크다. 또 뉴캐슬의 토날리와 기마랑이스 등 중원의 경기력이 올라온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삭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와 경합을 잘해주며 세컨 찬스를 내줄 것이고 머피와 고든 등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뉴캐슬이 승리하고 4강으로 갈 것이다. 뉴캐슬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알크마르 대 흐로닝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크마르는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브레다 상대로 역전승을 따냈다. 전반 초반 이른 시간에 오마르손에게 실점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주포인 페럿이 동점골을 터뜨렸고 드윗이 인저리 타임에 결승골을 기록했다. 그로 인해 아약스전 승리 이후 리그 연승에 성공했고 최근 무패로 확실하게 기세를 올렸다. 다음 일정이 난적 트벤테지만 홈연전이기에 KNVB컵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어서 흐로닝원은 2라운드부터 우승후보 중 한 팀을 상대해야 한다. 홈이었다면 그나마 해볼만 했겠지만 원정 일정은 큰 부담이다. 차라리 주말에 준비된 헤라클레스전에 집중하며 이 경기는 확실한 수비 위주로 나설 수 있다. 반버겐과 스크레더스 등이 벤치에 대기하고 윌리엄슨과 맨데스 등이 먼저 피치를 밟을 것이다. 흐로닝원도 컵 대회에서 무작정 로테이션을 가동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원정에서 기세가 좋은 상위권 팀 상대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다. 이제 막 시작한 컵 대회 일정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페럿이 최전방에서 공격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쿠프마이너스와 미나스가 뒤를 지원할 알크마르가 승리할 것이다. 알크마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사우스햄턴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셈은 스토크시티를 잡고 리그컵 8강에 올라왔다. 그러나 리그 선두를 만나는 상황에서 홈이지만 어쩌면 힘을 빼고 나설 수 있다. 리그에서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잔류권과의 승점 차가 9점이나 벌어졌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길지 모르는 경기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 경기보다는 주말에 있을 풀럼 원정에 집중하고 로테이션 가동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리버풀은 지난 주말 풀럼전에서 전반 초반 앤디 로버트슨의 퇴장이 나왔음에도 패하지 않았다. 선제골과 추격골을 내주며 고전한 경기였는데 각포의 동점골에 이어 교체로 2달 만에 복귀한 디오고 조타가 중요한 골로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리고 트래블을 노리는 이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사셈은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토트넘의 5골을 허용하며 완패한 충격이 크다. 그로 인해 잔류권과 격차가 더 커졌기에 리그에 집중할 것이다. 흐라벤베흐와 커티스 존스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조타와 디아즈, 모하메드 살라의 쓰리톱이 공격을 주도할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리버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AS 모나코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나코는 랭스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쳤다. 시종일관 경기를 지배했고 수차례 좋은 찬스를 만들었는데 미나미노가 완벽한 2번의 기회를 날린 게 컸다. 때문에 마르세유에 내준 2위를 되찾지 못했고 1, 2인 라이벌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승리가 간절하다. 벤세기르와 골로빈, 미나미노 등이 주말에 풀타임을 소화했기에 이 경기에는 엠볼로와 카이오, 아클리우체 등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파리 생제르맹은 중위권팀 상대로 연속 무승부에 그치며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엄청난 페이스로 선두권을 위협하던 리옹에 완승하고 2위권과 격차를 유지했다. 덤벨레와 비티냐, 하무스 등 팀의 주축 선수들이 모두 골맛을 보며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다. 리그앙과 챔스, 프랑스컵 등 세계 대회 우승을 노리는데 최근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다. 파리는 주말에 난적 랑스 상대로 프랑스컵 대회 64강 일정이 있다. 그러나 엘리케 감독이 기용하는 주전 외에도 두이와 베라우드, 파비안 루이스와 아센시오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기에 부담이 없다. 비티냐와 네베스의 중원 지원 속에 경기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바르콜라와 이강인이 공격을 주도할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비아레알 대 라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아레알은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베티스의 일격을 당했다. 부상을 회복한 헤라르드 모레노와 아요세 페레즈 등 스페인 국대 레벨의 스트라이커 듀오가 선발 출전해 공격을 주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바에나의 한 골이 있었지만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섰기에 수비가 부담을 느낀 경기였다. 때문에 순위를 올리지 못했고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다. 이어서 라요는 발렌시아와 레알로 이어진 연전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중위권 싸움에 불씨를 지폈다. 특히 지난 주말 레알전에서 3골을 뽑아내며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포레즈가 골을 터뜨린 것을 비롯해 중원 경합을 밀리지 않았고 팔라존의 문전 침투도 위협적이었다. 이 경기는 타이트한 일정 속에 펼쳐지는 주중 경기기에 난적 상대로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비아레알은 베티스의 일격을 당하며 연패를 당했지만 홈에서 이번 시즌 착실하게 승점을 따냈고 이동 없이 펼쳐지는 일정이기에 체력적으로 상대에 앞설 것이다. 한 경기 징계 이후 돌아와 중원을 장악할 산티 코메사나의 존재감이 클 것이고 모레노와 바리, 페레스의 쓰리톱이 기회를 골로 연결할 비아레알이 승리할 것이다. 비아레알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에스파뇰 대 발렌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파뇰은 최근 2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헤타페 원정 패배 이후 오사수나 상대로도 홈의 이점을 10분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복이 있는 최전방의 마무리 외에 수비 라인은 최근 안정을 찾았다. 카브레라를 중심으로 올리반의 쿰블라가 가세해 3경기 연속 상대를 한 골 이하로 막아냈다. 로메로와 카르도나가 팀 득점 1위인 푸아도를 잘 지원한다면 충분히 중위권 진입을 노릴만하다. 이어서 발렌시아는 순위 경쟁 중이던 바야돌리드에도 패하며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베티스를 잡고 기분 좋게 강등권 탈출을 노렸는데 마요르카전을 시작으로 3연패 중이다. 확실한 경쟁력을 보유한 페페루를 비롯해 하비 게라의 중원이 있고 우고 드로가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팀이지만
원하는 경기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홈의 이점을 누릴 에스파뇰이 경기를 어느 정도 지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할 만한 팀 상대로 최하위 탈출을 원하는 발렌시아의 의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페페로가 경기 내내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분위기를 내주지 않을 발렌시아가 승점 한 점을 챙길 수 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